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절은 꽃피는 봄이 됐지만 전국에는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극한의 대치가 우려되는 정치권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서정욱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여부를 논의했고 결국 만장일치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 시행은 일단 3개월 뒤로 시점을 좀 미뤄놓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 4월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여러 가지를 의제로 다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완전 분리에 대해서 전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가운데서 소수 온건파의 반대 의견이다라기보다는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지방선거 선거 영향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그리고 앞으로 4월 달까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면 자칫 국회에서 거대 현재 야당이죠. 야당의 발목 잡기로 비춰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와 시간적인 어떤 촉박성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인 걱정을 했던 것이고요. 네네. 저희 민주당에서는 과거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부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주장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부분에 대한 수사권 분리는 진행을 했는데 네.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실상 검찰권의 더 강화 측면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다소 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더 큰 개혁의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아무래도 지방선거나 그다음에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우려는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때를 놓치면 다시 또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후퇴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언제 또 이 개혁을 시작할 수 있을지 불가능하고 그리고 170여 석의 의석을 준 그 총선 민의를 보면 그런 개혁을 해라라는 뜻이었는데 그런 계약이 너무 지지부진했었다라고 해서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역할이다라는 마음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만장일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면요. 첫째는 이제 그 시기입니다. 네. 지금 이게 6대 범죄만 수사권을 주죠. 네. 이걸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때부터 해가지고 불과 이게 1, 2년도 안 됐습니다. 현행법이. 근데 현행법을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시행하기도 전에 또 바꿉니까? 지금 이게 6대 범죄만 주는 게 불과 이게 1년 남짓 됐단 말이에요. 한번 이게 해보지도 않고 또 이게 완전 박탈로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이 사과해야죠. 본인들이 이게 잘못된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1년 만에 또 바꿀 계획을 하는가? 6대 범죄로 국한을 했는데 제대로 해볼 시간도 주지 않고 완전히 이제 그게 1년 남짓 됐단 말이에요. 6대 범죄 주고 나머지 없앤 게 네네네. 이게 현 정권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변석계처럼 자꾸 이게 바꾸면 이게 국민 불편 어떡합니까? 이게 첫째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검찰의 6대 범죄 뭡니까? 없으면 이게 부패, 공직자, 네. 그다음에 선거사법, 지방선거에 지금 많죠? 경제, 그다음에 대형 참사, 방위, 산업. 이게 국민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 6대 범죄 없으면 부패한 공직자는 좋겠죠.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안전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수사 중인 거 안전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민주당 부패한 공직자 있다면 좋겠죠. 안 하면. 이게 국민한테 무슨 이익이 됩니까? 일반 선량한 국민들이 무슨 이익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 6대 범죄 없으면 이게 다 부패한 공직자들 거악척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급해서 이렇게 몇 달 만에 이렇게 없애야 됩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이게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려면 충분하게 좀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세요. 제가 변호사인데 지금 이게 현 제도로도 사건 처리가 늦어져가지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지금 이게 사기로 하면 고소해보세요. 몇 달 걸리는지, 얼마 걸리는지 과거보다. 이런 이게 국민의 여론도 좀 들어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이렇게 급하게 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면 거부권이 겁납니까? 국민의 여론에 따라가는 거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거부권 합니까? 저는 그런 게 거부권이 두려워서 한 달 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를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 민의를 좀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평론가님 어떠세요? 이 입장 어떤 검수완박 일단은 강행할 것처럼 지금 보여집니다. 뭐 그런 뭐 방침이지 않습니까? 방침이 네. 그렇다고 하니까 뭐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 영화를 지금 두 번, 세 번 또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은 된 줄 알았습니다. 된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 개혁 크게 두 갈래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쭉 말씀하신 이제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를 설립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합리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수사 방식을 이제 정착시키는 거. 네네.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싸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검찰 개혁이었어요, 사실상. 근데 그 결과가 사실은 정권의 상실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의 이 연장에 실패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어떤 좀 새롭게 민주당이 거듭나가지고 앞으로 대안적인 수권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어쨌든 해왔던 일 중에서도 왜 하는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불분명한 일을 또 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상당히 이제 난감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예를 들면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놨는데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수사권을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 위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갖고 추진하는 거라면 그걸 근거로 해서도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좀 여러 가지로 좀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제 검찰 개혁에 동조했던 예를 들면 뭐 단체들,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 결정한 바를 보면은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은 분명히 이제 그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는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뭐 한국형 FBI라는 그러한 어떤 이 경찰로부터 분리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어쨌든 그러한 대안적인 어떤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논의하지만 그것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논의를 해보자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단 검찰 수사권부터 없애고 보자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뭐 일종의 이제 방탄 아니냐, 네, 방탄용 뭐 이런 정책 아니냐라는 거에 불필요하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어떤 접근 없이 이 대안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거다라는 비판은 지금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뭐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다소 좀 급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뭐 이상민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직 설이 걷다 논의가 그런 표현도 했고 조홍천 의원도 이제 이 검찰에서 가져간 어떤 떼어낸 수사권을 과연 어디로 이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이제 검찰에 과도한 거는 주지 말아야 되고 좀 분산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지금 논의가 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견이라기보단 조홍천 의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공수처를 설치할 때도 다소 중립적인 입장이었었고 그리고 그 6대 범죄만 검찰에 맡기고 나머지 그 경찰로 수사권 분리할 때도 네네. 그때도 또한 비슷하게 온 건 뭐 중도적인 입장을 표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그 본인들의 소신과 입장을. 맞는 주장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도 그 분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의 촉박성 때문에 졸속입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거든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에 우리가 검찰 개혁을 위한 과제로서 공수처 추진도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매번 개혁을 할 때는 그 반대 세력의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시대까지도 그 국정원을 국내 정치 사찰에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불만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왜 그런 걸 활용 안 하느냐. 저들처럼 똑같이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지.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 정부의 민주정부의 소신이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그냥 남겨두면 또다시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경우에 또 반복된다라고 해서 그나마 간신히 그것도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분야를 법적으로 저희가 없앤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검찰 개혁 과제도 그래요. 검찰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느냐라는 의문을 우리 국민들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무수부리의 조직이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선거의 유불리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역사적 개혁 과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의 근본의 길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고 시기성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내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어도 국회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치적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검찰에 대한 생각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과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역사적 숙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사명감이 저희들에게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우선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큰 방향을 터놓고 나면 그러면 이 수사권을 어떻게 분리할까 이런 방법으로 그다음 가는 것이지 방법을 다 정해놓고 나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인 거죠. 그래서 논의의 출발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가는 것이고 지난 시기에 6대 범죄를 검찰에 남겨놨던 것은 지금 현재 공수처가 사실상 고양지청보다도 규모가 작아요. 이것도 정치적 타협의 선물입니다.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지만 출발에 놓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다 보면 제 역할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정치적 타협. 누가 반대했느냐?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했어요.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도 전부 다 가고자 했었는데 결국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개혁을 거꾸로 돌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임기 시작되기 전에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저희들의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기에 타협의 산물을 이번에 완성하겠다라는 의지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난 역사적 과정을 보면 개혁은 늘 반발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 정말 공무원 집단이 해서는 안 되는 반발인데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과 맞서서 사실 많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싸우다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돌파해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숙제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뭐 추진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두 가지만 좀 반박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은 이제 그 거부권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그렇게 증명하면 좀 네. 오래 논의할 수 있다. 뭐 거부권을 상당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이게 개혁의 성패나 이거는 결국 국민의 지지거든요. 지금 이게 6대 범죄 지금 현행 6대 범죄 주는 거 있죠. 네. 이때는 제가 알기로 이게 과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론조사 수치는 못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50 밑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는 걸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수치는 정확하게 못 되겠지만 네네네. 제가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게 국민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그럼요. 말씀이시네요. 자, 국민의 뜻이
검수완박이다. 이런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다수가 원하면 거부권 행사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역풍이 있을 역풍이 불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여론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 거부권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 여론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으면 거부권 행사할 거고 그게 아니면 행사하면 역풍만 부는 거죠. 따라서 저는 무조건 할 거다. 이건 이게 가정적인 전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 말씀 중에 네. 그 일단 이게 2단계로 네. 먼저 이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검수완박하고 네네. 또 이게 나중에 어느 기관 줄지 한다. 아, 이게 2단계인데 그러면 이게 그 사이에 정의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법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수사권부터 없애고 이게 경찰 줄지 중대범죄수사청 할지 뭐 FBI를 할지 뭐 할지 그 설립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또 이게 설립을 해도 지금 이게 공수처가요 2년 됐는데 뭐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 기소 한 건 했다. 그거는 이게 감사원에서 조의원 교육감 이게 중간입니까? 직접 인재가 한 게 없죠. 원래 이게 출범해가지고 어느 기관이든 자리 잡고 뭐 수사 제대로 하려면 몇 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이에 공백 몇 년이라도 이게 바로 정의의 법의 공백이 생기잖아. 이 사이에 부패한 사람은 부당하게 덕볼 거고, 그렇죠? 또 이게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가 안 돼서 이게 피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이게 한치의 오차, 한치의 공백도 없이 그걸 경과 규정을 잘 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데 이게 기존에 수사 중인 거는 2년을 줘가지고 마무리 짓고, 뭐 신건은 다른 기관에 가고, 이런 이게 기술적인 것도 그때 가서 하지, 일단 폐지부터 하고 이게 아니고, 다 완벽하게 플랜을 준비해 놓고 해도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논의의 단계적 시작이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입니다. 이것이 6개월 혹은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수사의 주요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그런 업무 공백이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대안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또 행정부의 몫인 겁니다. 반대하는 것을 정치 집단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결정을 하는데 우리 윤석열 당선자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국민 여론 들었습니까? 청와대를 언제 국민에게 돌려달라고 했어요. 광화문 시대에 연다고 했다가 말 한마디 없이 사실 군부대로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집 부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검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과연 국민 여론이 우리가 검찰개혁 해야 된다라고 여론이 높다고 해서 이분이 그것을 청와대 이전과 똑같은 잣대로 보면 받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근데 로드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고 그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는 거꾸로 됐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어야 분리가 되면 그러면 일종의 한국형 FBI를 만들지 이름을 뭐 중앙 수사청으로 둘지 아니면 경찰기관에 별도로 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현재 이야기하고 있고 대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하느냐 마느냐가 논의가 매듭이 안 되졌는데 바로 그 다음에 대안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야기의 앞뒤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곧바로 저는 의총에서 분리를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을 곧바로 얘기할 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대안이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도 안 되겠죠. 비서관님,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할 건데 하고 싶은데 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어떻게 돼서 이제 나중에 차후 대안은 어떻게 돼?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어라는 어쨌든 전체적인 그 틀이 있어야지 뭘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현재 6대 범죄 이외에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 불기소 의견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는 그 자료와 그리고 보강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보강 수사가 아니라 보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 범죄도 어떻게 부패를 그냥 판치게 두겠습니까? 더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이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기업 수사를 하면서 이거 당신 아들도 연루돼 있잖아요. 그 당신 아들 연루돼 있는 거
빼줄 테니까 정치인 누구 부세요? 혹시 연관돼 있는 사람 있는가? 그리고 그 정치인을 잡아놓으면 검찰은 자기 승진 고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 유리한 대로의 그런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인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하고 나서 당신 이거 관련해서 또 추가 뜰 수도 있어 구속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누구 그 좀 더 맛있는 먹잇감을 좀 줘봐. 누구한테 돈 줬어 안 줬어. 이런 것들 그동안 흔히 발생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나오는 폐해들이에요. 뭐 과도한 권력이 네, 그렇습니다. 한 곳에 주어진다는 그래서 말씀이시겠죠? 저는 뭐 완전 선은 아니라고 봐요.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이 완전 선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고 검찰이 특권을 누렸던 공수처가 탄생된 배경도 검찰과 사법기관의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사실 근본적 논의의 출발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주요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서도 다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보다는 사실 그 권력기관들의 견제 이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견제가 뭐 필요하다는 것은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을 텐데 평론가님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냈을 때 이 수사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일종의 경찰을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중수처라고 불리는 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게 지금 목적지가 정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한테 갔을 때 그 기관이 또 다시 이제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는 우려라는 것들도 뭐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그런 우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중수청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기관을 만들었을 때 그런 기관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검찰의 의뢰를 반복할 수도 있는 거죠. 수사권을 받아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공수처의 경우도 지금은 우리가 뭐 공수처가 한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수처가 자리를 잘 잡고 그리고 어떤 제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진행하게 될 때 그때 또 공수처가 보면은 수사권하고 기소권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수처가 또 하나의 괴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사법 체계에서 좀 수미에 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이 복귀한 전 이 비서관님은 이제 그거 논의의 시작이다 의총에서 얘기한 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냐는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의총에서 결정한 게 앞으로 그럼 논의를 잘 해보자가 아닙니다. 법을 개정하자는 거예요. 법을 개정을 일단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논의를 잘 해보자이지 않습니까? 그건 논의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 결정의 시작인 것이죠. 결정의 시작은 일단은 검찰의 수사권은 일단 다 없애버리고 나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에 가까운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그게 논의의 시작이겠습니까? 현재는 4월 중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를 하고 5월 3일이 이제 마지막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포를 하는 뭐 그런 모양새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민주당이 좀 이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뭐 한간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오만하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오만하다기보다는 다소 뭐 이게 자신감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해가지고 거부권을 이제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가지고 3분의 2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가 의결하면은 네. 법안은 그냥 공포돼요. 그럼 국회에서 3분의 1을 모을 수 있는 정치력이라든가 여론상의 어떤 대의 명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면 됩니다. 지금 언론의 분석을 보면은 정의당 없이도 179석까지는 가능하다. 뭐 178석에서 9석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들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정의당의 일부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명분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명분에 대해서 지금 첫째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둘째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서도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지방선거에 이게 악영향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정도의 그러한 어떤 자세로 추진하는 이러한 이제 졸속적인 어떤 그런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입법이 과연 앞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입법이 되겠느냐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도 처음에 분명히 개혁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국민의힘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이 개혁이 제대로 안 된 거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속적으로 하거나 고집을 부렸거나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선거법 개정입니다. 네. 그것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의 어떤 대의 명분을 제대로 설득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형태로 선거법 개정이 진행이 됐으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못 만들었죠.
그런데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한 개혁조차도 걷어차버렸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돼서는 좀 더 면밀하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말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논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논의가 되면 당연히 결정이 되는 거죠. 논의하고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다음에 분리하면 어디로 가느냐라는 논의와 결정이 또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가서 저는 유예 기간 내에 그 수사에 혼란이 없게끔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곧바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것이다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 정의당이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의당에 제일 가까운 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개별적으로 나는 찬성한다 당론과 무관하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쪽에 이제 대표 의원들 회의를 할 텐데 여기에서 수사권, 기소권 대의에는 정의당도 100% 동의해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촉박성이라든지 뭐 졸속 우려라든지 이런 국민의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속생각에는 또 뭐가 있냐면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구제로의 법 개정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국민의힘이 반대를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손잡고 함께 해줄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이 사실상 보면 그 반대에 뭐 반대라고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는지 언론에서 반대로 쓰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뒷배경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지난번 졸속선거법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가 보궐선거에서 의석수 한석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가짜 위성정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저희가 10석에서 15석 이상 손해를 보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뻔히 보여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 위성정당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그 제안에 대해서 정의당이 거부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의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꼼수를 부린 시작은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말씀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텐데 이 개혁을 주도한 주체가 민주당인데 너희들마저 꼼수를 부리느냐 이런 비판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만 잘못됐느냐? 그러면 10석, 15석을 그냥 국민의힘에 넘겨줬어야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반문을 그때 하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환기시켜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결정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낸 건 정의당 대변인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내부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뭐 민주당도 지금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똑같이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정의당 여영국 대표라든지 대변인도 그렇게 일단 유감을 표명하기는 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추진하면 민주당이 지금 172석을 갖고 있고 뭐 마음만 먹으면 어쨌든 법안 통과나 그다음에 차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의 공포나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예견된 수순이 아니냐라는 뭐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근데 이거 여러 번에게 무리수를 둬야 될 겁니다. 여러 번에게 날치기 뭐 꼼수 있잖아요. 자, 첫째 이거 안건 조정위부터 보세요. 안건 조정위는 원래는 이제 여야 동수 3명씩 90일까지 최장 이게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90일까지 동수로 한번 의논해보자. 우리 강제로 밀어붙이지 말고 이걸 이게 민주당은요. 안건 조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꼼수를 날치기 때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공수처도 그렇고 네.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지금 이게 양양자 의원이 객관적인 무소속 의원입니까? 민주당 의원인데 본인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이게 출당인지 뭐 탈당인지 모르겠지만 무소속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박성준이라고 왜 바꿉니까? 좀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 안건 조정위를 둔 취지에 맞게 90일간 의논해야지. 항상 뭐 친년 무소속을 꼼수로 이게 바꿔가 사보임시켜가지고 그냥 3분의 1로 수로 밀어붙이는 자, 이 첫째 무리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그 필리버스터 제도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또 무력화시키는 또 꼼수 들 것 같아. 지금 임시회잖아요. 네. 요걸 이게 살라미처럼 조금씩 해기를 잘라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에 맞느냐? 우리가 이게 법이라는 게 모든 취지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편법으로 다 우회해 버리면 옛날에 뭐 동물국회처럼 옛날에 무리하게 막 일방 처리하던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국회도 이게 역지사지를 좀 해보세요. 민주당이 항상 다수당이었습니까?
민주당이 항상 이렇게 의석이 많았어요? 그러진 않았죠. 민주당이 소수당 야당일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이렇게 안건 조정이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무력 이렇게 꼼수를 하면 민주당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좀 이게 역지사지 입장 바꿔가지고 좀 협치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당시에 민주당에서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협치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취임 초기 빼고는 사실상 뭐 초기도 한 6개월 정도겠죠. 탄핵의 거센 바람이 잦아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거대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당이죠. 국민의힘 측에서 다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제 172석을 확보를 하고 나서는 반대로 일당 독재다라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서 국회 상임위를요, 처음에 7개 상임위를 갖는 것으로 사실상 내용적으로 합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독재 프레임을 못 씌우잖아 라고 하면서 안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사위 줄 수 없는 거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합의했던 내용까지 다 내팽개치고 결국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회를 안 열 수는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1년 동안 그 전체 상임위 위원장을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돌려드렸지 않습니까? 돌려드리고 하반기에는 또 다시 하겠다라는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소수당이지만 같이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번 건도 그래요. 안건 조정에도 논의를 충분히 하자라는 그런 그 좋은 의미가 있는데 사실상 안 합니다.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조정하죠. 안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그 시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왜 국회가 이렇게 민주적이지 못할까라고 답답하실 텐데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지나치게 서로 선거만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개혁 과제는 실종되고 개혁에는 늘 항상의 어떤 후폭풍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지금 또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모두에게 조금 더 대화를 밀도 있게 나누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정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까 화면에 아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박지원 위원장은 좀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는데 이제 처리되더라도 지방선거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비서관님께 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지방선거의 결과가 여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에 이긴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다 뭐 여러 가지 자리를 가져간다면 그게 국민의 민의가 이제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좀 추종하는 뜻은 따르는 이런 의기라고 선거 보실까요? 결과는 각자 해석하기 나름인 것인데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 저 검수완박이라는 조어가 윤석열 당선자가 만들어낸 조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검찰 수사권의 그 검찰의 완전한 기소권 폐지, 박탈이라는 게, 기소권 네. 폐지가 맞는 거죠. 박탈이라기보단 기소권 폐지. 네. 이것에 대한 민의냐라고 100% 해석하기에는 전 많이 무리한 측면이 어려운 있고 측면이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방에서의 인물을 또 많이 들여다봅니다. 과연 이 인물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총선보다는 정치적인 색깔이 훨씬 더 많이 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선거에 이런 그 정치적인 뜻도 일부 또 함유돼 있기 때문에 네네. 전혀 부정할 수는 없지만 100%이 부분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다라고 일단은 뭐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라는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히 이제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인지 아니면 뭐 암묵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것인지 해석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본인 임기 내에 어쨌든 추진했던 그러한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제 부정당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어쨌든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뭐 다소 대단히 무리가 있더라도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짐을 떠안고 가야 되는 건데 퇴임하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겠죠.
물론 이제 청와대 입장 표명은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일 거라고 봐요.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게 지금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국회 여러 가지 민감한 논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는 이런 정부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지고 뭐 개입을 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 입장을 내거나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국회의 논의는 국회에서 이제 알아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속내는 제가 볼 땐 상당히 난감할 거고 더더욱 난감한 것은 검찰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이 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생중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가능한 생중계했죠. 나라인데 예. 어쨌든 그 결과물로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에 이제 만약에 법안 처리한 것이 이제 국무회의 상정이 되면 네.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완전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샌드위치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정권을 내줘야 되는 정당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소속 아직까지도 당적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정치 도의상 좋은 거냐 저는 그것도 상당한 의문이고 그리고 아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정의당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정의당이 문제가 아니고 예. 정의당을 설득할 수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국민적인 민의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임기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5월 3일 날 만약에 국무회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임기 일주일 남겨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민감한 내용을. 그런 부담을 주는 게 올바른 거냐.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는 일단 원론적인 뭐 수준이라 말씀을 주셨는데 검찰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 김호수 검찰총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아내겠다라는 게 김호수 총장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집단 사표 이런 어떤 극단적인 방법도 나올 거라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김호수 총장의 발언이 황당합니다. 김호수 그다음에 김관정 수원고검장이죠. 네. 그다음에 이성윤 서울고검장이죠. 네. 이런 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다 권력의 충계라 그럽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분들이 옛날에 뭐 정권편에 붙어가지고 다 여기 그 검찰 개혁이라고 저는 계약이라 보지만 이런 데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이제 와서 갑자기 뭐 검수완박한다니까 마치 이게 정권에 척을 두고 옛날부터 이게 마치 검찰 투사처럼 뭐 필사적생처럼 뭐 이순신 각오로 하겠다. 흉내 내면서 이게 싸우는데 이 김호수 이분이 옛날에 차관 때부터 이게 다 정권편에서 이런 게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던 권력의 충경검사입니다. 이래서 이게 어떻게 국민의 설득이 오겠습니까? 저는 뭐 어차피 이게 사표 내릴 분이니까 이런 분들에게 빨리 사표 내시고 네. 저는 평검사들이나 또는 이게 있고 일부 부장까지 이런 진정한 강볼 검사들 있잖아요. 전부 이게 권력 수사단 기한관 이런 데 검사들 있잖아요. 뭐 우리 한동훈, 박찬호 뭐 여러 가지 기한 간부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말씀한 표현 중에 좀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데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김호수 총장의 입장 황당하죠. 예, 입장을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정권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국 검사장 회의를 생중계하는 이 초유의 사태거든요. 본인들이 정치인입니까? 본인들이 국민들이 뽑은 국민들이 대표예요? 시험 봐서 온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이에요. 저는 법관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관은 사법부는 독립적이니까 그 부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행정부가 개입한다. 정치적으로 어떤 사찰을 한다라고 하면 반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공무원 집단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어느 부처에서도 못 봤고 여가부 폐지한다고 여가부 공무원들이 데모합니까? 회의하는 거 반대 입장 뭐 무슨 뭐 언론에 냅니까? 안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저는 정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만큼 검찰에는 많은 권한이 가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증거이고 그리고 김호수 총장 사실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윤석열 당선자와 불편한 동거를 하느니 명분 있게 물러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검찰 조직에서 검찰 조직을 지켜주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 선후배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있었을 텐데 그로부터도 자유스럽고 그래서 김우수 총장은 사실 굉장히 편안한 입장인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 불기 전에 먼저 눕는 이런 모습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검찰의 현재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 바로 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증거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좀 안타까울 겁니다. 5월 3일 날 국무회의에 이게 상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그것을 처리하고 떠나셔야 될 텐데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뤄내지 못한 그 미완의 역사적 과제 이 부분을 좀 아쉽지만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라도 처리하고 가신다라고 하면 사실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에 선 아쉬움은 있지만 네. 역사적 숙제를 해결한 그러한 후련함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해주셨고. 부담스럽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 개인의 어떤 소신 이런 것들을 풀어낸 또 역사적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그 어떤 후련함 이 부분도 함께 동시에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이나 뭐 기소권이 있다라는 것의 비판의 한 켠에는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사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어떤 무력함들이 좀 드러났다라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갖는 게 맞느냐라는 어떤 근본적인 의문에서도 시작이 됐다라는 측면도 해석이 있어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당연히 모든 원죄는 사실 시작은 검찰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느 정권에서든지 검찰이 부적절한 어떤 정치적 판단을 동원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또는 오히려 이런 수사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조직 이기주의에 활용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국민들이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뭔가 권한을 줄여야 된다는 거에는 다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줄이는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민의가 모아져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히려 검찰이 이렇게 무력시하듯이 하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밀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 검사가 최근에 이제 무혐의 처분이 돼가지고 네네. 이것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검사 같은 사람들도 현직 검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메시지를 언론에 뿌리고 그것을 다들 보도하고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민주당이 다소 졸속적인 어떤 논의를 이 입법으로 이어가는 그 과정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과정에 사실상 검찰 개혁이라고 이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제도적인 변화들을 다 이전으로 되돌리고 오히려 개혁할 수도 있는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약속들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정권이 되면은 이거 검찰이 더 세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윤석열 정부도 이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보관을 가지고 개혁적인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사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뭐 한동훈 검사를 요직에 앉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큰일 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은 이 완전히 그러면 편향적인 검찰, 정치 검찰로 공정과 상식을 잃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다시 돌아간다. 이 얘기가 돼서 또 5년 내내 검찰개혁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은 겁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길로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게 그 검찰이 그동안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네네. 무소불위의 권한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거는 찬성. 근데 누가 줄이느냐? 법원과 국민이 줄이됩니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 정치권이 줄이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영장심사를 은폐하게 해서 기각시키면 검찰 권한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기소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네. 배심제처럼 이렇게 국민의 참여를 통해 기소권을 통제해야 됩니다. 결국 이 법원과 국민이 검찰 권한을 줄여야지 뭐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마음대로 발동해서 줄이는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주는 거 이게 개혁이다. 그냥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4대 권력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원, 무소불위였었죠. 국세청, 정권의 신여로 아무나 세무조사하고 기업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국정원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 정치 개입을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놨고 국세청은 이미 많은 견제와 감시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뭐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거기에서
검찰과 경찰만 남았어요. 이 검찰과 경찰의 이 권력을 어떻게 분점시키고 균형을 맞추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수사권을 경찰이 갖는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의 부당한 수사나 어떤 정치적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현실적 판단 속에서 이 권력기관의 견제 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 플러스 여기에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어떤 부정비리라든지 이거를 감시하는 특수집단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또 견제를 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좀 더 안정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인 것이지, 국민을 불편하게 하자라는 접근은 절대 아니고, 국민을 불편하게 혹은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안 하려고 방탄 법안이다라는 말씀하시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다소 부적절하긴 합니다만 검찰보다 경찰이 먼저 더 권력에 뭐 수능적이다 이런 말 하셨어요. 네네. 경찰에서 볼 때는 자존심이 좀 상한 말씀이시기도 한데, 네네. 송영길 대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 왜? 역사적 과제이고 또 경찰은 또 지나다 보면 자기 자리를 견제 속에서 찾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 수사 뭐 법안이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수사기관이 있는데 왜 그게 방탄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 공감대가 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겠죠. 한쪽에 권력이 쏠리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시기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를 둘러싼 잡음들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귀왕 전 비서관, 서정욱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 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